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릴 김승원 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근로계약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을 하러 가는 것, 바로 내 소중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임금을 받고 또 몇 시간 동안 일을 하고 쉬는 날은 언제인지, 휴가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약속해야 되겠죠. 바로 이 약속을 담은 문서가 근로계약서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써야지 약속도 잘 지켜지고 내가 일하는 업무 환경이 즐거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근로계약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김청년님의 사연이었습니다. 김청년님처럼 근로계약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근로계약서를 봤을 때 어떤 내용을 봐야 되는지 잘 모르고 그냥 사인만 했다라고 하는 청년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근로계약서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임금이겠죠. 시급으로 되어 있는지, 주급으로 되어 있는지, 월급으로 되어 있는지, 임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꼭 잘 보시기 바라겠고요. 하지만 임금 외에도 중요한 것들이 참 많이 적혀 있거든요. 우선은 근로계약 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꼭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규직으로 되어 있는지 또는 언제까지 일한다라고 해서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로 되어 있지는 않은지, 또 3개월 정도의 수습기간을 둬서 임금을 90%만 지급하고 있지는 않은지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하면 쉬는 것도 참 중요하잖아요. 휴일은 어떻게 되는지, 연차 휴가는 또 어떻게 주는지도 꼭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열심님, 입사를 축하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곤란한 상황이 조금 되셨나 봐요. 우선 수습기간이라고 하는 거, 이거 법으로 꼭 둬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신입사원을 뽑았는데 수습기간을 적용하려면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을 둔다라고 하는 약속이 먼저 있어야 되거든요. 이 약속 없이 그냥 수습기간이다, 이런 경우에는 수습기간 없이 정식사원으로 채용된 경우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습기간 동안에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이러한 감액 규정을 적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수습이라는 거, 바로 기능 숙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을 조금 배울 수 있는 기간을 두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노무 업무를 제공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수습기간에 감액을 적용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 강열신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어굴님의 사연이었어요. 우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이 아닌 이상 매년 임금을 인상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을 동결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변경된 임금이 없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거나 박어굴님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를 하더라도 이전 임금이 그대로 지급될 겁니다. 또한 취업규칙에 사직하고자 하는 날 1개월 전까지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면 이에 따라야 되거든요. 만약에 따르지 않고 박어굴님이 그냥 그만두고 나오지 않는 경우를 한다라고 하면 무단결근으로 처리가 될 수 있고요. 무단결근으로 처리가 된다라고 하면 평균 임금이 감소되어 퇴직금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한번 꼭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휴식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연차휴가 이제 다들 잘 알고 계신데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 받을 수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내가 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라 하더라도 1년 미만인 자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이것도 꼭 잘 챙기시기 바라겠고요. 다만 이러한 연차휴가 규정은 상시근로자, 일하는 사람이 5명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내가 4주 동안을 평균하여 일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라면 연차휴가라던가 주휴일, 또 퇴직금과 같은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니까요. 사연자님의 사정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영금님,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보험이 있습니다. 바로 4대 보험인데요.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같은 것들입니다. 이 중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 필수적인 의무 가입이고요.
그 외 보험은 근로시간에 따라서 가입 여부가 조금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고용보험은 일주 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 3개월 이상 사용하면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일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가입 의무가 있고요.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그 비용을 전액 부담하지만 고용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 비율에 따라서 납부하는 금액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은 각각 50%씩 부담해야 되니까요. 4대 보험 가입되어 있는지 한번 꼭 잘 챙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사연자님 잘 문의 주셨어요. 우선 근로시간이라고 함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서 업무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일을 하는 시간을 뜻하거든요. 그러면 카페 알바를 하기 위해서 카페에서 필요한 일들을 배운다. 이거는 일의 능률이라던가 작업 방식에 관한 것을 배우는 거잖아요. 이런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직무교육에 필요한 시간들은 대부분 근로시간으로 보게 되거든요. 근로시간으로 보게 된다고 하면 일을 시작하기 전이라도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근로계약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나눠보았습니다. 다음 편에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노동법 관련 사항 준비해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